안녕하세요. 이 강의 한 개 다 날라가서 제가 집에서 혼자 찍고 있어요. 저 채팅을 읽으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30분이면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른 말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강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왜 식비를 줄여야 하는가, 냉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고 각종 적립금과 포인트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기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넘어가서 식비를 줄여야 하는 거, 왜 식비를 줄여야 하냐. 당연히 가계부에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고정비보다는 변동비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변동비 안에 식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식비를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가장 빠르고 쉽게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식비예요. 그리고 혼자만의 노력으로 또 우리 가족만의 어느 정도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가 나는 것이 식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무관리사 그리고 재테크 강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식비를 먼저 줄여라. 그리고 식비를 얼마큼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만 봐도 그 가게의 재무 흐름이 다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식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출 줄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식비를 잡아야 되고 또 실제로 돈돈무 요정님 중 15분 중에 10분 정도가 식비가 가장 큰 항목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동의를 하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채팅방에서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있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가 없어서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로 그거를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 후기 쓸 때 그거를 조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고 또 다음 강의할 때 제가 보완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먹이면서 나만의 식비를 줄이는 방법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식비 예산 짜기. 저번에 예산을 정확하게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식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짜야 되는데요. 아이고, 너무 네. 식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식비, 말 그대로 식비, 장 보는 거 있죠? 장 보는 거, 식재료 장 보는 게 식비고요. 그리고 세분화해서 배달, 외식하는 거, 배달하고 외식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요게 외식비가 있고요. 또 간식비, 간식비 뭐 과일을 먹는다든지 과자를 먹는다든지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이런 간식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게 합쳐져서 식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이 각각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셔야죠. 그래야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편한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줄일 수 있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잘 쓰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하다 보면 더 줄일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기 예시를 적어놨어요. 기존 식비 40만 원이다. 이러면 식비가 장보는 제 식재료 사는 식비가 얼마고 외식비가 얼마고 간식비가 얼마다. 이렇게 세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식비가 15만 원이니까 아무래도 식비 재료 보는 것보다는 외식비가 절대적인 항목은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다른 걸 봤을 때 여기를 줄이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외식을 한 번만 하고 뭐 5만 원 내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다 보면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면 더 잘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그래서 내 식비 예산, 식비, 외식비, 간식비를 나눠서 예산을 짜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넘어가서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뭐 세 가지를 나누는 건 기본인 거고요. 세 가지는 항상 나눠서 관리를 했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점차 줄여나갔어요. 그게 꼭 정해진 예산은 뭐 한 달에 10%를 줄이고 10%를 줄이고 이거는 아니었고요. 그 상황에 맞게 이번 달은 5%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번 달이 좀 힘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한 3% 줄이고 그러면 잘했으면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으면 10%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나의 상황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 요정님들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2008년에 처음 제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엄마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식비는 빵 원이었어요. 돈이 들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번 돈, 또 제 나름의 그런 관리했던 걸 가지고 외식을 했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그냥 집에서 먹는 거고 회사 가서 먹고 친구들이랑 먹고 이러다 보니까 외식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집에선 거의 안 먹고 주말에만 집에서 먹고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났으니까 외식비, 뭐 배달비 이런 게 70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가계부를 들춰보니까 이때는 저 그 용돈기 입장 같은 가계부를 썼거든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서 이거를 들춰봤어요. 그리고 커피는 한 50만 원. 커피는 대략 잡아 50만 원 잡은 거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6, 70만 원 전후인데 최고는 80만 원도 찍었어요. 근데 50만 원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식비에만 12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했어요. 제가 첫 월급이 120만 원이었는데 뭐 식비에만 다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월급을 엄청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당시에는 막 식비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못하고 모든 항목을 그냥 다 모든 걸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다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 17년 가계부를 들춰보니까 이때부터 제가 편한 가계부를 썼거든요. 그래서 17년에는 식비가 장본 거, 식재료 장본 게 30만 원 정도였고요. 외식 15만 원, 그리고 과일, 남편이 과일을 참 좋아해요. 저는 과일을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저는 안 먹으니까 조금만 사 먹었어요. 그래서 1만 원 정도에서 46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줄이기 시작했어요. 17년 제가 2월 달에 결혼을 해서 17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가계부를 쓰는 것만으로도 좀 벅찼어요. 남편한테 보여주고 막 이런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쓰긴 썼지만 혼자 쓰는 가계부랑 보여주는 가계부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쓰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그 다음부터 남편이랑 협의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외식을 안 하기로 했고요. 외식을 하게 되면은 뭐 상품권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등등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고요.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해서 이때 당시엔 제가 엉터리 생고기를 좋아했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엉터리 생고기 갔다 오면 둘이 해가지고 22,000원 정도 들거든요. 콜라 먹고 밥 공기 한 개씩 먹으면. 그래서 22,000원. 한 달에 22,000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 식재료도 다 줄이고 해가지고 많이 줄였어요. 거의 한 10만 원, 15만 원 내외로 모든 걸 합쳐서 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8년도에는 저희가 엄마 집에 잠깐 들어갔어요. 동생이 군대를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 외롭다고 조금 자주 전화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들어갔어요. 엄마의 집에 들어가서 용돈을 그 대신 저희가 돈을 안 쓰고 관리비도 안 내고 하니까 용돈은 30만 원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식비를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나왔어요. 동생이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18년도에 엄마네 집에서 눌러 앉으면서 식비를 절감하는 팁들을 고수님들 걸 보면서 많이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접목했죠. 그래서 식비를 4만 원, 그리고 과일 1만 원 해서 5만 원에 사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5만 원에서 더 넘었죠. 막 10만 원 된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5만 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10만 원 된 적도 있지만 또 5만 원보다 더 적게 쓴 3만 원인 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세 처리하다 보면 월 평균 거의 5만 원대를 유지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20년에는 이거를 노력했던 거를 계속 예산을 줄여나가서 지금은 현재 15,000원 내외에서 사는 것을 실천하고 있고요. 이게 넘을 때도 있어요. 2만 원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덜 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돈을 덜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월 얼마나 덜 썼는가, 얼마나 식비에 대해서 월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를 집중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21년 후에는
2021년에는 아가천사가 찾아와도 지금처럼 식비를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충분히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세지류를 다른 그 돈도모 요정님들이 아이가 있으면 소세지류를 많이 주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소세지류를 저희도 많이 쓰진 않거든요. 닭가슴살로 대체를 해요. 그 모든 고기를 거의 닭가슴살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건강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고 닭가슴살도 돈 주고 안 사기 때문에 지출도 방지하고 아주 일석몇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또 닭가슴살만 너무 먹으면 그 물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이가 있는 집은 아무래도 고기 같은 거를 좀 지출을 생기겠지만 2인이거나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각자 용돈, 그리고 지금은 또 각자 용돈으로 그 외식을 지출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비에 포함이 안 되고 각자 용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저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어쨌든 돈을 덜 쓰는 거. 어쨌든 우리 집에 돈을 덜 써서 많은 월급 대비 수입 대비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면 꼼수일 수 있어요. 왜냐면 식비에 이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다 따져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식비는 15,000원인데 외식을 한 달에 한 번은 돈을 주고 하거든요. 한 달에 두세 번을 하는데 한 번 정도는 블로그 체험단이나 그런 걸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월 가계부 마감을 할 때 남편하고 외식을 해요. 이렇게 재무 상태도 서로 얘기하면서 데이트 할 겸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외식을 하는데 그 외식도 막 엄청 비싼 데 가서 하지 않고 조금 저렴한 데 가서 하긴 하는데 이때 고기를 충분히 섭취할 때 뷔페를 많이 가거든요. 요즘은 그 엉터리 생고기를 잘 안 가고 그 명륜진상갈비를 잘 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은 역시 여기도 23,000원 정도 돈을 주고 할인 쿠폰 넣어가지고 먹으면 23,000원, 뭐 22,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거든요. 각자 용돈 11,000원씩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합쳐보면 15,000원에 22,000원, 그러면 37,000원 에다가 좀 이따 나오는 그 과일하고 약간의 식재료 같은 거를 제 용돈으로 사거든요. 왜냐면 이따가 나올 그 상품권이 이미 제가 거의 제 용돈으로 처리를 해요. 왜냐면 제가 더 많이 일단 제가 먹으려고 사는 상품권인데 간혹 식재료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세세하게 따지면 35,000원, 한 37,000원, 8,000원 정도가 식비 지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어쨌든 간에 각자의 용돈에서 각출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용돈인 거잖아요. 20만 원, 뭐 40만 원? 그 내에서 쓸데없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부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자를 위해서라기보다 서로를 사준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내 용돈이 내 부인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조금 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 용돈이 40만 원, 저의 용돈이 4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남편 용돈 13만 원, 제 용돈 7만 원으로 줄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씩 줄였고 일단 제 거 먼저 줄였어요. 제 걸 줄이고 가계부를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남편이 봐요.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내 부인이 용돈을 안 쓰고 있구나.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조금씩 줄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도 제 남편은 용돈이 40만 원이다라고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페이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남편은 약간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이렇게 용돈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 자신감이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40만 원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안 쓴 거 페이백 해주는데 거의 대부분 그 13만 원, 10만 원, 13만 원 내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정 지출이 딱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목표가 무엇인지 뭐 투자를 할 거면 투자 아니면 뭐
미래 연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딱딱딱 하면은 남편도 동의해주고 어느 정도 따라와줘요. 하지만 이 실천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럼 넘어가서 냉파하는 팁. 제가 초보주부, 4년차 초보주부가 주름을 잡고 있으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그냥. 일단 외부 혜택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식비 절감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편 대부분 회사 다니잖아요. 그렇죠?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뽕 뽑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메리카노를 그 머신이 있으면 회사에서 최대한 뽕 뽑아서 그거 마시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을 사주거나 아니면 아침 저녁을 사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다 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오전에만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오전에만 애들 수업 한 타임씩 많을 때 2타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은 점심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안 먹어도 되는데 사실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먹고 와요. 먹고 올 때가 많아요. 원래는 제가 안 먹었었어요. 사실 거기 나간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은 안 먹고 있는데 조금 코로나 이슈가 줄어들면 왜냐면 엄마들이나 아무래도 좀 애들 수업하는데 좀 아무래도 어른이 가서 먹으면 외부 강사가 신경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제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이런 외부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되 회사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반찬은 3개. 이건 진짜 많은 거예요. 국 있죠? 반찬 3개 있죠? 김치랑 김 있죠? 그러면 5첩 밥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은 반찬이 있기 때문에 반찬은 2개나 3개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재료는 다 넣는 게 아니라 2분의 3만 넣으면 재료 절감도 되고 충분히 맛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카레를 만든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다들 카레를 만드셨는데 카레를 만든다 하면은 카레에 모든 재료를 넣는 게 아니라 오이를 저희 엄마는 카레에 오이를 넣어요. 그래서 오이 없냐고 다들 찾으셨죠. 근데 모든 재료를 넣는 게 아니라 조금 줄이고 또 재료도 양도 1kg 돼지고기 300g 넣을 거를 조금 줄여서 200g만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300g 엄청 많죠. 그리고 소돼지는 가끔 집에서 소돼지를 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요. 진짜 배달의 민족 그 비마트에서 삼겹살 100원 특가 아니면 땡처리 특가 이런 거 아닌 이상 꽤 돈이 아무리 안 써도 많이 들기 때문에 뷔페 같은 데를 이용하면 좋고요. 또 저희 남편은 점심을 회사에서 사주잖아요. 식권을 주거나 아니면 식비를 제공해 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집 근처에 회사 근처에 한식 뷔페를 가더라고요. 한식 뷔페를 가서 그 야채를 엄청 샐러드 같이 해가지고 뷔페니까 샐러드 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채가 비싸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남편은 약간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몸이 말랐는데도 고혈압이랑 당뇨가 약간 기질이 있어요. 집 내력 자체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고기를 거의 안 좋아하고 좋아하긴 하는데 자제하더라고. 건강 엄청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야채를 섭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처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소돼지는 거의 그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그 정산할 때 남편하고 그때 먹어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만 가시는 게 좋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대형마트 가가지고 엄청 많은 것들을 사오는 것보다는 안 가서 안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러면 냉파하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냉파하는 팁은 일단 첫 번째, 냉장고 재료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재료를 보관할 때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손질법을 아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맛있고 영양 있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식단 짝이거든요. 이 3가지를 볼게요. 일단 냉장고 속 지도를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냉장고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필요가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A4용지 붙여서 무슨 재료가 있고
뭐 언제 샀고 유효기간은 꼭 중요해요. 유효기간이 없는 계란 같은 경우는 산 날짜를 적으시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모양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분들 여기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3개 이상이면은 하시는 게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활용도 해보지 못하고 버리는 재료가 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정돈이 안 된 느낌이 든다. 냉장고 속에서 자주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난다. 냉장고 속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5번째, 냉장고 속 재료가 많은데 냉장고에서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여기서 3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꼭 지도를 만드시면 냉장고 또 덜 여니까 전기세도 덜 들고 또 냉장고 속 재료가 뭐가 있는지 아니까 더 계속 그 재료를 안 사와요. 이 재료로 많은 요리를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식단을 짤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식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편한 대로, 그리고 유통기간이 중요하고, 복잡한 거는 절대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고, 어쨌든 이거 하는 목적은 내가 냉장고 속 재료를 잘 알아서 이 재료를 버리지 않고 잘 써서 결국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 목적을 두시고 방법은 나한테 맞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민키 언니의 그 냉장고 속 그 재료 이거 적는 거는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카톡을 다 지워가지고 용량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달력 모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재료 적을 수 있는 데 있고 나머지 밑에는 달력 모양이 되어 있어요. 보드마카 이렇게 딱 붙이는 거 되어 있고 위에 지우개 달린 보드마카 그거 있어요. 그걸로 언제 샀고 무슨 날짜에 샀고 뭐 그런 걸 적어 놓고 있거든요. 저도 복잡한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냉파하는 팁. 냉장고 속 재료를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일단은 대량 구매를 해서 단가를 내리는 게 당연히 저렴한데 단 여기서 많이 구매해서 못 쓰고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도 냉장고가 좀 작은 편이고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큰 재료를 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쌀 10kg 뭐 이런 건 안 사요. 이런 거 샀으면 만약에 엄마랑 반반 나누거나 이러거든요. 이거는 더 현명하시니까 우리 요정님들이 다 잘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 보관 가능한 물품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 보관의 원칙은 소분. 왜냐하면 냉동고에 들어갔다 오면은 녹여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분해서 딱 꺼내서 그만큼만 딱 넣을 수 있게 처음부터 소분해서 넣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 재료별 약간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식재료는 꼭 요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고추도 다다다다 손질해서 얼려놓으면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양파도 이렇게 손질 다 해가지고 껍질 까서 손질해가지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탁탁탁탁 눌러서 조금 말린 다음에 냉동 보관 소분해가지고 쓸 만큼 봉지에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통 같은 거 락앤락톡에 하셔도 되고 나한테 맞게 해서 넣어 놓으셔야 돼요. 양파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른 다음에 넣어 놓으면은 그게 수분이 바깥으로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양파가 흐물흐물해 버려요. 그래서 수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파도 마찬가지예요. 파도 이렇게 다 간 다음에 탁탁탁탁 손질해가지고 냉동 보관하시면 오래 먹을 수 있고요. 파도 또 마늘 같은 경우도 깐 마늘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진 마늘은 이미 다져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고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놓으시면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 맛도 마늘은 변하지도 않고 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감자도 이렇게 다 소분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감자는 전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관하면 맛이 약간 이상해지고 푸르딩딩해져요. 그리고 감자가 약간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거를 소금물에 재운 다음에 소금물을 넣으신 다음에 물에 한 3, 4분 정도 끓이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감자 안에 있던 전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감자 속에는 전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식힌 다음에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꼭 식히고 넣어놓으셔야겠죠. 그냥 넣어놓으면 냉장고가 너무 과열되니까. 넣어놓으시면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두부 같은 경우도 두부 1kg, 저는 1kg 거 사거든요. 그래야지 그 단가가 싸니까 1kg 싸가지고 거의 한 3번, 4번 먹어요. 그러면 잘라서 꼭 그 물을 꼭 채워놔요. 그 안 끝까지. 그래야지만 물 위에 떠 있으면 거기서부터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물 안에 담궈놔야지 곰팡이가 안 생겨요. 그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냉장고 안쪽에, 꼭 안쪽에 두부랑 그 냉장고에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 나오는 그쪽에 두부랑 계란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온도가 상하지 않고요. 계란도 30판을 사는 게 기본이고요. 뭐 60판, 90판 사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30판이 일단 제일 기본이니까 30판 사시고, 또 30판 사면은 그 위에 이렇게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껍질 같은 거 다 쓰고 또 그 버리지 말고 그 위에다 덮어 놓으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온도가 글로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또 계란은 상하면 그게 금방 티가 안 나거든요. 이외에 마찬가지로 애호박, 당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애호박, 단호박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때그때 사와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육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육수, 감자, 아까 말씀드렸던 파, 마늘, 양파, 등등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버섯 같은 경우도 버섯, 말린 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 표고버섯 한 팩, 6개 같은 거 들은 거 사려면 막 3, 4천 원 하잖아요. 근데 표고버섯 말린 거, 이렇게 큰 거, A4 용지, 비포 용지만한 거, 그거를 표고버섯 말린 거를 사도 7,000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적립금으로 저는 빵원에 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사면은 그거를 거의 한 2~3달 먹어요. 국 끓일 때 이렇게 넣으면 좀 불어나거든요, 또. 근데 번거로운 점은 한번 씻기고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에 불려야 되는데, 사실 국을 할 때는 먼저 그걸 넣고 이렇게 끓은 다음에 하면은 다 불어나서 괜찮으니까 번거롭지 않고, 또 말린 표고버섯으로 이렇게 무침 같은 거 했을 때도 꼬들꼬들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버섯,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으로 튀김 같은 것도 해서 맛있어요. 표고버섯 튀김 먹어보셨나요? 맛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 이렇게 냉장고 속 재료 이런 거를 파악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식단을 짜시는 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예산 지출 줄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효과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짜면 좋은 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빨리 또 음식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균형 있고 영양식 잡힌 식단을 만들 수 있고, 아무래도 식단 짜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식습관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비 절감이 최고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메인 식재료를 2개를 정하는 건데요. 이 메인 식재료는 하나는 단백질, 하나는 야채 종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는 두부, 하나는 콩나물, 또는 하나는 부추, 하나는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면 서로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영양의 조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식재료 2개를 정했다면은 이 식재료를 가지고 식단을 뭘 만들 수 있는지 쫙 짜보는 거예요. 콩나물로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 불고기 등등등등 쓰고, 그다음에 두부로 두부전, 두부 된장찌개, 두부 유부초밥, 등등등등 마파두부 이런 식으로 싹 적어서 요걸 가지고 서로 접목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이건 두부 요리만 하면은 너무 단백질 요리고 너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2개 샀으면 콩나물 무침, 두부 전, 또는 찌개는 또 플러스 찌개는 두부 된장찌개, 이렇게 해서 접목해서 이런 식으로 먹으면 영양도 좋고 식비도 절감되고 또 다양하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또 메인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국과 반찬을 생각해서 하고요. 이런 메인 식재료란 냉장고 속 재료
가 될 수도 있지만 신선식품이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두부, 콩나물 이런 것들은 신선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요수적으로 얻는 부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재료가 만약에 없다. 한두 가지가 없는 건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되 만약에 꼭 필요한 재료다. 그러면 그것만 가서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것만 사오기 때문에 단가는 좀 비쌀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그런 데 가서 한 번에 많이 사오는 거 한 번에 쓸데없는 걸 많이 사오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단을 짜면은 내가 식단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재료들 그런 것들은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렇게 여기 식단 예시는 이건 식단 예시는 아니고 제가 만들 수 있는 재료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쫙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나물로는 이렇게. 근데 만들 수 있는 그 요리가 엄청 다양하시잖아요. 저는 똥손이고 엄청 요리를 못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요리를 하고 이거는 다 한 번씩은 해봤는데 삼계탕도 거의 그 팩 있잖아요. 그 마트에서 1,500원에 파는 그 인삼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각종 재료들 그거 넣어가지고 닭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야지 맛이 나거든요. 그냥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재료 요리를 이렇게 쫙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접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콩나물 빼고 그러면 어묵하고 어묵이 미역 할게요. 어묵하고 미역. 그러면 미역국을 끓이고 또 삶은 미역을 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반찬도 하고 또 어묵으로 어묵 볶음도 하고 그리고 다음 간식으로는 또 어묵 떡볶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6월 달에 저의 집 식단 예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대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해놓으면 복잡하게 오늘 뭐 먹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갑자기 충동 소비를 안 해도 되고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 저녁을 원래 이거 남은 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걸 스파게티를 갑자기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부 1kg를 사와서 이런 걸 만들고 계란은 예전에 사왔던 거. 제가 식비가 15,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1만 원을 다 쓸 때도 있고 15,000원을 다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쓸 때는 다음 달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2만 원 쓸 때가 있잖아요. 이런 2만 원 있을 때는 바로 이런 거. 계란 30판 살 때, 30개 살 때, 한 판 살 때, 또 쌀 살 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막 한 번에 좀 많이 드는 거 이런 걸 위해서 나중에 쓰게 되는데 어쨌든 월 평균 따져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출이 고르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 좋고요. 결국 저는 6월 첫째 주에 두부 1,980원짜리 하나 샀고요. 1kg짜리. 그리고 아무것도 안 샀어요. 이건 다 냉장고에 있었고 계란도 30판에 2,980원짜리 3,980원이 아니라 제가 강의 때 3,980원이라는데 2,98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980원을 썼던 거를 저번 달에 사놓은 걸 썼고 그리고 닭가슴살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요리에 건강하게 제가 또 체질에 닭이 맞대요. 남편 또 닭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닭을 좋아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식비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1,020원이 남았잖아요. 요건 아마 다음 주에 7월 달에 제가 쌀을 사야 되거든요. 그때 또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7월 달 식비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물론 남겨놨다고 나중에 지출 잡고 이렇게 지출 7월 달에 했던 걸 지출 안 잡고 이러면 안 되고요. 지출은 정확하게 잡으셔야죠. 그리고 적립금 포인트. 적립금 식비를 줄이는데 유용한 적립금 포인트들은 일단은 직접과 앱테크로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앱테크로 모은 포인트를 거의 다 식비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게 더 가성비가 높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앱테크로 5,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100% 현금화가 안 되는 사이트예요. 만약에 100% 현금화 되는 거면 현금화 하시는 게 좋고요. 현금화가 안 되고 100%
기프티콘을 사야 돼요. 간접 현금화가 돼요. 그럼 기프티콘을 샀어요. 5,000원을. 그리고 이걸 팔면 4,000원에 팔려요. 그럼 난 1,000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부수입으로 잡으면 지출이 많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수입으로 잡고 지출도 안 하니까 이게 좋은 거지만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걸 적립금을 활용해서 식비를 줄이는 게 1,000원을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건데 단 이 사이트가 식비 줄이는데 유용한 사이트인가는 확인해 보셔야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직접 간접 현금화가 가능한 사이트는 모두 다 직간접 현금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현금화가 불가능한 사이트는 거의 99% 식비 절감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에이블리, 이 에이블리는 옷 쇼핑몰이거든요. 여기는 아예 식비 줄이는데 활용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활용을 못하지만 뭐 쿠팡, 티모, 뭐 GS샵 등등의 뭐 NS 홈쇼핑 등등의 모든 홈쇼핑이나 모든 사이트들은 식비 코너가 그러니까 식재료가 코너가 입점되어 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식비 재료를 사는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양한 건 뭐 방금 말씀드린 거고 또 롯데상품권 그 작년에 롯데상품권 뭐지 그 예약만 해도 롯데상품권 1만 원 보내주고 근데 그게 당일만 사용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작년에 2번 했어요. 롯데데이인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롯데 아이디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는 롯데 백화점 가가지고 장 보고 근데 2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만 사용이 돼요. 그리고 프리메라 가서 화장품 좀 사고 10,000원짜리 마스크팩 사고 또 신선식품 사고 그리고 2번 했길래 2번 할 때는 남편하고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외식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재료 쇼핑에 다 활용을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옷을 산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그런 거보다는 식재료를 사는 게 또는 뭐 다른 걸 정말 필요한 거 사는 게 물론 옷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옷보다는 정말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옷은 없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 맘첼에서 저번 달에는 5월 달이구나. 5월 달에는 가입하면 15,000원어치 공짜로 쇼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분들은 막 칼 사고 뭐 살 거 없다고 하고 막 칼 사고 막 이러셨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다 식재료 샀거든요. 딱 하나만 그 조카줄 인형 사고 나머지는 다 식재료 샀어요. 그래서 식재료를 얼마큼 샀냐면 잠시만요. 왜 화면이 안 나오지? 화면이 꺼진 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랑 요렇게 두부 산 거랑 몇 개 빼고는 이런 거 빼고는 다 이걸 맘첼에서 산 거거든요. 요거는 동네 마트에서 샀다. 요건 티몬에서 샀고요. 거의 다 맘첼에서 샀어요. 이렇게 식비 그리고 추천이 넣어줄 때마다 5,000원씩 또 줬어요. 근데 블로그에 올렸더니 그거를 계속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웬만한 거는 다 식비 방어에 사용한다. 그래서 그리고 깜짝 적립금이 만약 들어왔어요. 티몬이나 뭐 티몬 1,000원씩 주잖아요. 그 GS샵 이런 거, 막 NS 홈쇼핑 그러면 이것도 배송비가 안 드는 거 내에서 그리고 적립금 내에서 그리고 오래 보관한 거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사요. 그래야지만 이런 깜짝 적립금은 아무래도 내가 소비 계획이 없을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럴 바에는 내가 정말 필요한 거. 그게 뭐예요? 식재료죠. 식재료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재료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홈플러스 이거 퀴즈 풀어가지고
10원에서 7,500원까지 주죠. 2시 하루에 2번 퀴즈 꼭 풀고요. 홈플러스에 가면은 홈플러스에 가면은 그 오늘까지 두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1,000원짜리인데 500원에 팔고 이렇게 50% 특가가 있더라고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도 홈플러스 포인트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쓰고요. 소스류도 500원 뭐 이렇게 유통기간 임박 이런 거 팔더라고요. 그런 거 쓰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익스프레스는 동네마다 있으니까 배송비도 안 들고 좋고요. GS샵은 깜짝 적립금 진짜 많이 넣어주는데 여기가 닭가슴살이 1,900원 무배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닭가슴살을 사서 정말 집에 닭가슴살이 뭐 엄청 많아요. GS샵은 무조건 닭가슴살 사고 있고요. 그리고 티몬도 1,000원씩 넣어주는데 이거 연장을 조금씩 해가지고 연장이 안 될 때는 라면을 사고요. 연장을 해서 티몬데이는 거의 막 5일씩 막 1,000원씩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연장을 해서 모았다가 볶음밥 같은 거 산다든지 아니면은 닭갈비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보면 요거 고기 요거 무슨 돼지 제육 고기인데 여기 1,900원이었어. 1,900원 특가로 해가지고 국내산이 아니고 아예 호주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호주산인데 1,900원이어가지고 요런 거 사고 또 요것도 티몬이 샀다. 요것도 플러스 원이 1,9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요거는 티몬에서 산 거긴 한데 차이 쿠폰 티몬 장바구니 이용했을 때 6,000원 이상 이용했을 때 3,000원 차이 쿠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요게 2팩에 6,000원이거든요. 무료 배송에. 그래서 한 팩 2개 사가지고 이렇게 몇 개 먹었어요. 그리고 NS 홈쇼핑도 깜짝 적립금 넣어주면 여긴 양파, 감자 이런 거 구매하고요. 기타 뭐 쇼핑 엔티도 적립금을 많이 넣어주는데 여기는 물밖에 살 게 없어요. 그 적립금 내에서 살만한 거. 아마 물 조금 지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3,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적립금 2,000원 정도 넣어주는데 그래서 머니메이트한테 대신 주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푸딩 플러스 롯데 뭐 칠성로 이런 거는 다 활용하고 계시니까 푸딩 플러스도 출첵해가지고 그 노브레인 버거 노브랜드 노브레인은 뭐죠? 노브랜드 버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번 때까지만이래요. 또 여기 아니어도 보노보노 신세계 푸딩 플러스의 그 외식 해산물 뷔페 보노모도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 그 스무디킹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무디킹 샐러드라든지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먹을 때 외식할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 넘어가면 또 신선식품은 그때그때 동네 마트에서 아무래도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는 적립금 활용해서 앱테크 활용해서 사는 게 아무래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게 그리고 식단에 필요한 신선식품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동네 마트에서 사는데요. 저는 이거를 머지 포인트로 거의 대부분 사고 있어요. 신선식품은 모쿠딜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그거 상품권 주잖아요. 그때 막 두부랑 버섯 막 그런 것만 사와요. 그래서 그런 거 쓰고요. 홈플러스에서 500원 두부, 오늘까진 두부, 50% 할인 특가 이런 거 할 때 쓰고 있고요. 또 편의점에서 30% 효과가 나기 때문에 머지 포인트 왜 30%인지 아시죠? 20% 할인 뜰 때 대부분 사시고 또 통신사 10% 할인되고 그리고 여기다 적립이 되죠. 0.5%인가 1% 적립이 되죠. 그래서 적립되니까. 그리고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CU도 마찬가지고요. 이마트는 신세계 적립이 되고 GS는 GS 적립이 되고요. 이마트는 적립한 걸 또 신세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현금화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모가 만약에 1,000원이다 하면은 7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저는 필요한 게 있다면 간혹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대부분 머지포인트는 제가 간식 사 먹으려고 산 거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 상품권 10만 원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20% 할인해서 8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크기 때문에 제 자체 할부로 잡았고 제 용돈으로 처음에 목적은 제 간식 사 먹는 용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목적이 가끔 과일 사 먹고 가끔 그 두부 사는데 여기 껴버렸어요. 두부를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두부를 좋아해서
그리고 편의점 제철 과일이 정말 싸요. 이런 거 1+1에서 3+1 이거 엄청 사셨죠? 그래서 개당 310원인데 통신사 할인 10% 받고 머지포인트 20% 할인한 거 그리고 적립 1%뭐 이런 거까지 다 따져보면은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것도 과일도 4,900원, 뭐 오렌지 한 박스에 4,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때그때마다 싼 게 다른데 이마트24가 바나나는 조금 더 싼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면 좋고 또 번외편으로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지루 상품권인 경우는 60% 또는 만원권인 경우는 80%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싸게 사고 또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할인율이 엄청 대폭 커지는데 요즘은 지루 상품권이 많이 없죠. 그래서 잔액 관리형인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제로페이나 지역상품권, 화성이 이게 40%가 아니라 60%를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10만 원 충전하면 6만 원을 추가로 줬대요. 화성시가. 그래서 소금 인형님이 화성시 사신다고 그래서 어디 못 가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꿀인 것 같아요. 화성. 하지만 사이버 머니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현금이 안 되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등등 뭔가를 딱 해야 될 때 사이버 머니가 많은 것보다는 현금이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어쨌든 할인은 계속 뜹니다. 기다리면. 머지포인트 20% 다시는 안 올 기회라고 했지만 계속 뜨고 계속 뜨죠. 요즘 안 뜨긴 하지만 또 뜰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라스트 오더 이것도 편의점 삼각김밥이라든지 그런 걸 반값에 구매할 수 있고요. 뭐 90% 최대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이렇게 퇴근해야 되는데 막 남아있는 물건 재고 처리하는 앱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맥도날드 버거킹에도 쿠폰이 매주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머지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고 QR코드 이벤트는 예전에 설명을 제가 세븐일레븐 도시락 4,000원짜리를 어떻게 1,000원에 먹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에 그 3강의 강의 강의 목표는 내 냉장고 과제예요. 내 냉장고 속 재료를 파악하기. 이거는 꼭 과제하면서 안 쓰셔도 돼요. 이제 부끄러우니까 우리 집 냉장고를 어떻게 다 써요. 그쵸? 부끄러우니까 안 쓰셔도 되지만 파악을 해보셔야지 식단을 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식단을 짜기. 요건 과제예요. 식단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식단. 내가 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서 식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인 재료가 뭐고 메인 재료가 또 다른 건 뭔지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예산 금액은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후기에 같이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립금 활용도가 내가 쓰고 있는 적립금 활용도 높은 식비 절감, 외식비 절감, 또 간식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앱이 이거 있어요 라고 같이 소개해 주시면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조금 더 지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후기를 쓰면서 식단 짜보기 그리고 적립금 활용 높은 거 알고 계시다면 같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후기는 언제? 18일까지 제가 톡 게시판에 올려드렸죠? 거기다 블로그 링크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